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이 25일 열렸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태영 주미 한국 대사는 25일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IRA가 한미 경제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바이든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이 25일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공장 부지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를 비롯한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와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 의원 등 조지아주 주요 정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자동차 산업은 지난 100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 미래를 조지아주에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파견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조지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투자를 한 현대자동차에 감사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투자로 조지아주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스마트 자동차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또한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 그룹의 비전을 다시 언급하며 조지아와 현대차 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의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정 회장과 캠프 주지사는 현대가 만든 네 발로 움직이는 로봇이 가져다준 샴페인을 들고 세계 최고 자동차 메이커 현대라는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내년 초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최대 30만 대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24일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기차 보증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자신은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25일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미 경제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바이든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가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사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열린 현대차 그룹 전기차 공장 착공식 축사에서 새로 제정된 IRA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항이 한미 협력이나 조지아주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전기차 생산에 미국이 선두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는 미국의 제조업 성장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외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 대사는 이번 축사에서도 양국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해법을 찾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해당 학교의 19살 졸업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칼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추가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초 텍사스주 유벨디와 뉴욕주 버팔로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 7월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한국 학교를 찾아 모의투표 시연 등 선거와 관련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단체장들과 정당 관계자들도 자리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귀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유권자 등록 방법과 부재자 투표 등 투표와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질의에 답을 하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어 견본 투표용지 등을 소개하고 모의 투표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투표기를 직접 조작해보며 투표를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 투표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 회장과 홍승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이 모의 투표 인증 스티커를 붙여줬으며 김기환 이사장이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격려했습니다. 한편 한인 단체장들과 정당 관계자들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투표 의식 고취와 투표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힘을 모으자 하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직 나사 우주비행사를 비롯해 생물해양학자와 천체물리학자, 그리고 우주생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전담 패널을 만들어 미확인 비행물체 UFO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로 민간이나 정부에서 수집된 UFO 자료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9개월간 UFO 확인과 연구 방법에 관한 자체 전략을 수립한 뒤 내년 중순부터 첫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메타의 채팅의 왓츠 앱이 25일 약 2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송수신, 장애 현상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아랍에미레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홍콩 등 전 세계에서 왓츠앱 이용자들이 SNS 등을 통해 먹통 현상을 호소했습니다. 메타는 서비스가 재개된 이후 문제가 해결됐다며 불편에 사과하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 발생 규모나 원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당국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의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밀러 측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